획기적인 만능 줄기세포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던 일본의 젊은 여성 과학자가 일본판 황우석이 됐습니다. 끊임없는 조작 의혹 끝에 논문이 철회됐고요. 또 일본 이화학연구소가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왜 줄기세포에만 이런 대형 논문 조작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걸까요? 이번 사건의 원인부터 또 과학계에 미칠 영향까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이덕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텝세포. 논란이 거듭되더니 결국 연구팀이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어느 정도 보도가 되긴 했지만 또 뉴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스텝세포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아마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극 유발 줄기세포 이 정도로 아마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 사실이었다면은 정말 생명공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명이 되었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몸에서 떼낸 체세포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어떤 조직으로든지 분화될 수 있는 줄기세포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난치병이나 사고로 조직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됐었을 텐데, 예.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 스텝세포에 대한 일본 과학자의 논문이 네이처에 발표되자마자 세계 과학계의 큰 이슈로 떠올랐거든요. 예.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만큼 과학계에 큰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예,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네. 그냥 우리 몸에 일상적으로 있는 체세포,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세포나 떼가지고 그거를 다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전문적으로는 역분화라고 그러는데요. 이 역분화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2년 재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 과학자도 이 역분화 기술을 개발해서 받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복잡하고. 그런데 요번에 이 스텝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진 거는 이 체세포를 역분화시키는 과정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예. 그냥 체세포를 꺼내가지고 약한 산성용액, 쉽게 말씀드리자면 식초용액에다가 담궈서 좀 흔들어줬더니 체세포가 되더라. 이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네.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세포에다가 무리를 주지 않고 심한 자극을 주지 않고 줄기세포로 역분화를 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적당한 기술로 우리가 원하는 조직으로 분화를 시키면은 이제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 좀 사족처럼 붙어 있는 게 이 일을 발표한 과학자가 정말 신데렐라 같은 과학자였습니다. 예. 여태까지 연구 성과가 전혀 없었던 신진 연구자가, 그것도 여성 연구자가, 일본에서만 교육을 받았던 여성 연구자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냈다. 미국에서 잠깐 있기는 했지만은요. 예.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지 불과 2주 만에 논문 조작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예. 논란이 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이 방법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전 세계의 모든 생명과학 연구실에서 아마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곳에서도 재현이 안 되더라.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논문을 살펴봤더니 논문의 사진도 좀 이상하고 내용도 좀 이상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정말 그야말로 1월 말에 발표된 논문이 2월 말에 와서는 엉터리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 논문을 조작을 했다는 거를 거의 시인한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논란은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우리가 세계적인 학술지라고 알고 있던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논문 평가가 이렇게 허술했느냐. 이런 것도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으로. 근데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이 일을 보도하면서
이른바 제2의 황우석 사태다, 일본판 황우석 사태다 이렇게도 이제 제목을 다는 걸 봤는데요. 예.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워낙 이 첨예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제가 됐지만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발표되는 생명과학 분야의 논문의 수는 엄청납니다. 예. 그 중에서 상당수가 이런 잘못된 교육을 받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엉터리 논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일본에서 벌어진 거는 그런 사고였고,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둬야 될 거는 아니고요. 아주 정말 허술하게 만들어진 논문 조작이었고, 황우석 사태는 그렇지 않죠. 우리 다 기억하다시피 우리 사회 전체가 엉터리 영웅 만들기, 엉터리 신화 만들기에 빠져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예.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세계 과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이 논문 조작 사건이 모두 이 줄기세포 분야였습니다. 예. 왜 줄기세포에서 이런 논문 조작이 계속해서 잇따르는 건가요? 좀 답답하죠. 이유는 뭐 간단할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연구 분야라는 것이 정말로 관심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욕심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럴 때 이제 과학기술계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유혹에 빠지는 과학자들이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스테이크가 많이 걸려 있는 데일수록 이런 위험 요소들도 많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걸러내는 메커니즘에 네이처나 사이언스를 비롯한 학술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되고, 이 정부 기관에 이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정말 건전한 상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너무 봅니다. 성과를 부추기거나 뭐 이러는 건 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냉정하고 과학은 정말 냉혹할 정도로 차가운 이성에 의해서 발전한다. 여기에서 한 발이라도 나가면은 대형 사고로 번지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이덕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